서울 땅.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내 선택지에 없던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의 휴대폰에 낯선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재개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또 하나의 연락이 들어옵니다. 소액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망우동에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망우동이야? 나도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봤어. 상봉 13구역만 놓고 봐도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상하지 않아? 재개발은 뉴스에 나오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여긴 몇 년 전부터 계속 뭔가 움직였네. 그럼 재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게 있는 거야? 도시의 변화는 우리가 뉴스에서 처음 보는 순간보다 조금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의 움직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또 다른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아빠, 이것도 재개발 때문에 온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개발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과 그 땅을 사라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문제야. 그럼 뭘 믿어야 해?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재개발은 정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날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움직임이 동네 어딘가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요? 망우동, 두 개의 소식. 오늘은 그 신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망우동. 그런데 왜 지금 곳곳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변화는 뉴스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아빠, 근데 아까 휴대폰에 온 거 지분이라며? 응. 나는 지분이라는 말부터 좀 무서운데 왜? 그런 이유라도 있니? 땅 하나를 여러 사람한테 쪼개서 파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쪼개서 판다고 하는 말보다는 엄연히 지분이라고 한단다. 지분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마. 그럼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아니, 너도 그렇지만 그런 의심부터 해보는 게 맞아. 여러분, 지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은 먼저 쪼개서 파는 것을 떠올립니다. 안 좋은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인해야 할 건 지분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분이 대체 무엇에 대한 지분인지 어디에서부터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그럼 이 땅을 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조합원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개발에서 조합원이나 분양 자격이 정해지는 건 단순히 땅의 면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시점은 언제인지,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지,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분양 대상이 아니라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평짜리 지분인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분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아니, 지분이 문제라기보다 그 지분이 어떤 지분인지 모르고 사는 게 문제인 거지. 같은 지분이라고 해도 도로로 쓰이는 땅의 지분이 있고 실제 집이 있는 땅의 지분도 있어.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지분이 아니라 그 지분이 어떤 땅에 붙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재개발 구역 안에는 집이 있는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길처럼 사용되는 좁은 땅에도 지번이 있고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로로 쓰인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의 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도로냐 집이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가 어떤 법적 도시계획적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의 한 골목길. 약 1800제곱미터의 토지를 22년 동안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체들이 이 땅을 사들인 뒤 불과 석 달 만에 지분을 잘게 나눠 130명에게 되팔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땅을 산 130명은 어떻게 됐어? 지분을 너무 작게 나누면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고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습니다. 땅을 샀다는 사실과 재개발에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나중에 재개발 후보지가 됐다면 결국 잘 산 거 아니야? 그건 또 다른 문제야. 후보지가 됐다고 해서 예전에 산 지분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는 건 아니거든. 재개발에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네가 실제로 개발된다고 해도 취득 시점이나 지분을 나눈 시점 등에 따라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의 개발과 그 안에 있는 특정 지분의 권리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네. 그래서 이런 토지를 볼 때는 먼저 세 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 정비구역에 실제로 편입되는지, 그리고 소유관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그리고 공식 고시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 목적을 갖고 있다면 미래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아까 그 문자는 이 세 가지 중에 뭘 말해준 게 있었나? 확인해야 할 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문자 한 장만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연락은 아무 동네에서나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지금 망우동과 상봉동 일대에서는 실제로 여러 정비 사업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봉 7구역은 2026년 7월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처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뒤 사업 계획을 다시 조정하면서 최고 49층 841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곳에서도 사업의 속도는 또 다릅니다. 상봉 13구역은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까지 올라왔습니다. 같은 망우동 생활권 안에서도 어떤 곳은 이미 사업 시행 단계에 있고 어떤 곳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라고 해서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교통과 도시개발에 관한 여러 계획까지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된 것과 이미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지도에선 하나가 그어졌다고 현실의 도시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이 동네 진짜 움직이고 있는 거네? 그래. 그런데 그거랑 아까 그 문자가 진짜냐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실제로 동네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그 움직임을 근거로 누군가 건네는 이야기가 믿을 만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망우동 안에서도 사업의 종류와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연락은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한 동네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근데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없잖아. 다르지 않아. 아직 순서가 안 왔을 뿐이지. 오래된 저층 주거지가 남아있는 동네라면 언젠가는 비슷한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동네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리고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주변에는 사업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망우동의 이야기는 망우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동네를 볼 때 아빠는 세 가지를 먼저 본단다. 뭔데요, 아빠? 첫 번째는 정책이야. 그냥 여기가 재개발된다는 말만 보는 게 아니야. 정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 안에서 이 동네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는 거야. 도시는 혼자 바뀌는 게 아니거든. 서울 전체의 개발 방향이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동네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어.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이거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동네가 결국 좋아질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재개발이라는 말 하나만 보면 안 돼. 주변에 어떤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활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걸 하나씩 보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 다음은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동네가 좋아질 이유가 있느냐?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쩌면 제일 현실적인 문제야. 재개발은 발표됐다고 다음날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지 봐야 해. 그리고 그만큼 기다릴 거라면 지금 가격과 조건이 그 시간을 감안해도 괜찮은지도 봐야 하고, 결국 개발된다는 말만 믿는 게 아니야.
왜 개발되는지, 왜 이 동네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봐야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자도 이 동네가 좋아진다는 말만 볼 게 아니네. 그렇지.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실제 도시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동네가 앞으로 좋아질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기다릴 시간과 조건이 나에게 맞는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망우동과 상봉동 일대는 지금 실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갔고, 어떤 곳은 이미 새 아파트로 모습을 갖췄고, 또 어떤 곳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실제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변화를 이야기하며 누군가 건네는 연락이 믿을 만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우동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 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곳이 있고 이미 오랜 시간을 지나 결과가 보이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도시의 시간표는 구역마다 다릅니다. 변화는 뉴스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까지 다 끝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